반갑습니다. 심화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언, 용언의 활용, 관계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언입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동사는 문장의 형식에 따라 혹은 동사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사의 경우에는 동작이 주어에만 미치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고요. 타동사의 경우에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꽃이 피다, 이 피다라는 동사는 지금 이 동작이 주어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적어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다는 자동사입니다. 반면 보배가 밥을 먹는다의 이 먹다라는 동사는 이 밥이라는 목적어에까지 먹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먹다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동사의 능격 표현입니다. 모든 동사가 자동사나 타동사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멈추다라든가 끝이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차가 멈췄다, 보배가 차를 멈췄다.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멈추다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사의 능격 표현 혹은 이런 동사를 능격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상형용사입니다. 성상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지시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성상형용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작다, 좁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성상형용사에 해당하고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렇게 어떠하다 이렇게 되면은 지시형용사에 해당합니다. 동사나 형용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나 어려워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문법 문제로 가끔씩 출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피다, 먹다, 아름답다, 예쁘다, 좁다 이런 용언이 있을 때 우리는 피다, 먹다 이게 동사고 아름답다, 예쁘다, 좁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임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니은이나 는을 넣어보면 동사의 경우에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에는 먹는다라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쁘다라는 형용사에는 예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좁다 역시 마찬가지죠. 좁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를 넣어봤을 때 구분이 가능합니다. 청유형이나 명령형 어미를 넣어봐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먹자 이렇게 하는 건 되죠. 먹어라 하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예쁘자 하면 이상하죠. 예뻐라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보배야 좀 예뻐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뻐라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탄형 표현일 때는 가능합니다. 아이고 참 예뻐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세 번째, 의도의 연결 어미와 결합했을 때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려고 이게 의도의 연결 어미인데요.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이러면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처럼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합니다. 그냥 딱 봐도 동사고 형용사인데 왜 이런 복잡한 구분 방식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다들 대답을 했죠. 네,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늙다는요? 늙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네, 여러분들 중에 분명 몇몇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늙다는 동사입니다. 젊다의 반대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늙다. 근데 젊다는 형용사, 늙다는 동사.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겠죠? 앞서 해봤던 방법들을 다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늙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이기 때문에 늙는다 혹은 늙잖아, 늙어라 이건 좀 그렇네요. 늙으려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확실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접는다 안되죠. 크다는 어떨까요? 크다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크다는 작다 크다 이렇게 하니까 형용사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아리는 매일 점점 키가 큰다. 안 돼요? 돼요? 네, 큰다라고 표현은 됩니다. 뭐 성장하다, 자라다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크다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크기가 크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형용사겠죠. 크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형태이지만 그 쓰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품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본다거나 청유형, 명령형 어미를 넣어본다거나 의도의 연결 어미를 넣어본다면 이게 지금 형용사로 쓰이고 있구나, 동사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문제를 배운 것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은 용언의 활용입니다. 용언은 먹다라는 동사를 봅시다. 용언의 경우에는 이 먹이라는 부분과 다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먹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하고요. 바뀌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미라고 합니다. 이 먹다라는 경우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등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뀌는 부분이 나뉘죠. 이 바뀌는 부분을 서로 계속 달리해서 문장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 어미 형태가 규칙적으로 변하죠. 먹은 변하지 않고 은이 어서 보통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문법의 규칙대로 형태가 변화합니다. 이런 경우 살펴볼게요. 울다를 살펴볼게요. 울다, 울고, 우니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는 리을이 지금 탈락했습니다. 우리말에서 보면 뒤에 이렇게 니은과 만났을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다, 말고, 많이 이렇게 되죠. 몰다, 몰고, 모니. 네, 이거는 모든 단어에서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탈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쓰고, 써 이렇게 되죠. 써. 모으다, 모으고, 모아 이렇게 되죠. 이 모든 경우에 모음가 탈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 활용입니다. 모음 축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어 하면 써 이렇게 되는 거, 오아 하면 와 되죠. 와. 미안합니다. 여기 쓰어 이거는 모음 축약이라기보다 모음 탈락이죠. 오아가 해당하겠네요. 오아 이렇게 하면 와 되잖아요. 와. 이런 것도 모든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칙 활용입니다. 반면 이 활용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경우,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푸 불규칙
우불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하여, 오너라, 가거라, 뭐 이런 경우, 러가 붙는 경우, 오가 붙는 경우, 어간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경우, 파라타 같은 경우에 팔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시옷 불규칙. 짓다 같은 경우에 짓고 지어 이렇게 되죠. 시옷이 탈락해버립니다. 긋고 그어 이렇게 하면 시옷이 탈락해버리죠. 근데 뭐 쏟다 같은 경우에는 쏟고 쏟아 이렇게 하죠. 시옷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건 남아있고 어떤 건 탈락해버리니까 불규칙 활용입니다. 디귿 불규칙.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묻다인데 하나는 땅에 묻는 거고요. 하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묻다, 묻고, 물어 이렇게 되죠. 근데 땅에 묻는 건 묻다, 묻고, 묻어 이렇게 되죠. 똑같은 형태인데 어떤 거는 리을로,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대로 있죠. 불규칙 활용입니다. 잡고 잡아 이렇게 되는데 덮고 더워 이렇게 되죠. 불규칙인 거 알겠죠? 흐르다 흐르고 흘러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치르다 같은 경우에는 치르고 치러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건 규칙 활용을 하고 어떤 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감 불규칙 마지막으로 푸다입니다. 푸다, 푸고 퍼 이렇게 하죠. 하지만 주다 같은 경우에 주고 줘 이렇게 하죠. 우가 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규칙, 규칙. 예. 푸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다 불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불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미가 불규칙한 경우 살펴볼게요. 어미 보통 이렇게 어가 붙습니다. 근데 하다 같은 경우에는 하여가 붙죠. 여 불규칙입니다. 먹어라 이렇게 어라가 붙습니다. 보통. 하지만 오다 같은 경우에는 오너라, 가다 같은 경우에는 가거라 이렇게 붙죠. 너라 불규칙, 거라 불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어가 와야 되는데 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줘라, 주어라 이렇게 하지만 이 반대 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오가 됩니다. 어라가 와야 되는데 달라에서 어라가 와야 되는데 다오, 오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던 거 있죠. 여, 너라, 거라, 러, 오 이런 것들은 지금 앞에 거랑 차이가 있죠. 어감 부분이 불규칙한 활용이 아니라 어미 부분이 불규칙한 활용들입니다. 이건 다음으로 마지막 어감과 어미 모두 불규칙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라타 같은 경우에는 파라토 파레 이렇게 되죠. 파라토
아가 붙었는데 파래 이렇게 됩니다.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도 에로 바뀌는 거죠. 아가 아니라 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 모두 바뀌기 때문에 어간,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경우가 됩니다. 지금 얘를 가지고 용언에 활용해서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쌤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순두부를 푸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시옷, 디귿, 비읍, 르, 푸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쌤이랑 세대가 다르잖아요. 쌤 때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때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로 출제되거나 해도 자료를 다 주기 때문에 그 암기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광경 보겠습니다.